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취약 전 역류하는 저항력이 취약한데요.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전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등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전 역류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역류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보건환경 여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 전문 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에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 참가자를 지난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등으로 경기도는 올해 모두 1,1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대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차 3,000명을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0명을 모집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도시를 선포한 이후 올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던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가 더 숙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게 없어요. 여론조사 조사해가지고 60대 40 정도 반대가 좀 많아서 그 상태에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더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자전거 다올 마당에 거기서 논의를 더 해봐서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전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주말 차량 통행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진입로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한편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중국 칭화대학교는 지난 20일 한중 자동차 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광주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칭화대 측은 2016년 12월 사드 전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기업 등 폭넓은 참여로 포럼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합니다. 질맞의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미당 서정주 산문시 질맞의 신화가 그의 고향 고창의 지역문화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질맞의 신화는 안진뱅이 산의 재곤이를 돌봐주는 질맞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담고 있는 산문시입니다. 고창군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면 질맞제로 2-8번지 미당문학관 주변에 질맞제 시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업은 질맞제 마을에 위치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부안 때 전통먹거리 판매장의 알매집, 서당, 공덕동 가옥을 복원하고 질맞제 이야기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문화산책로를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지난해까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기본 및 신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며 내달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며 미당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문학관, 체험관, 도깨비집, 옥돌샘 등과 함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2일 제12기 운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포럼과 인천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제12기는 앞으로 2년 동안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메커니즘이죠.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19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JIAT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이날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융합의 새 시대를 열고 전북 자동차 산업을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전 2025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완수, 월드클래스 부품 기업 육성,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시험평가 인증기관 도약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2025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하고 뿌리 기업은 500개사로 늘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는 4단계로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모든 산업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전북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협업을 넘어 새로운 융합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진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각 대학마다 청년정책 대학기자단 운영에 나섭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0일 지역 대학들을 찾아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청년정책 대학기자단은 경상북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의 참여나 활용 방법 등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천 화재 사고 등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경기도 부천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오늘 지하 연속벽을 시공하는 슬러리월 공법 현장 견학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공사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탑다운 공법 현장 견학을 실시합니다. 이번 견학은 대형 건설 현장의 시공 방법을 이해하고 위기 대응 능력과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8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10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12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반형 전일제 22명과 일반형 시간제 6명 등 총 28명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고 참여형 복지 일자리 94명은 월 56시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뭄의 영구적 해소를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가뭄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 현황 정보에 유역별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앞으로 공연장과 관람장, 공공기관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는 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또 새로 짓는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제한되고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